네, 정가 소식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장 던지신 분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제 방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 방송가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좀 새누리당의 여러 내막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리위원장 던지시고 새누리당은 이제 비박계의 출당을 위해서인지 윤리위원 여러 명을 다시 신임을 해서 붙여 넣던데요. 가시는 길에 안 잡던가요? 마음속으로 빨리 갔으면 해서 네.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왜 잡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무엇보다도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치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는 갈라서는 형국으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박계는 여전히 똘똘 뭉쳐서 말의 수위는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서청원 의원까지 말이죠. 우리가 실수는 좀 할 수 있지만 나라까지 이렇게 우리가 팔아먹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진태 의원하고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나라를 팔아먹고자 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데 근데 방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로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사회가 네.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면 서청원 의원도 스스로 나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다음에 실수가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럼 그 실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인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친박 비박이 되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저 당원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친박 비박이 모여서 저렇게 의원총회라는 한 총회 안에 저렇게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저기서 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네. 예. 아니, 뒤로도 친박 쪽에서는 이제 비박과 같이 못 간다. 이제 나갈 테면 나가라. 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새누리당이란 이름에 어느 쪽에 합치고 뭐 서로가 이해하고 뭐 같이 화합하고 그건 이미 네.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할 거니까 네. 이참에 말이죠. 이참에 아니야. 진작에 그랬어야죠. 새로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집을 지어야지. 지금 집에 있는데 그 문짝 고치고 무슨 뭐 기둥 하나 갈아 끼우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떠세요?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은 이제 저는 8선으로 만족한다. 최순실의 남자로 찍힌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이제 장형으로 다시 거듭나시던데요. 참 서청원 의원 8선 의원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가장 선수가 높은 의원 아닙니까? 뭐 참 그런 의원으로서 지혜를 좀 잘 네.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네.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리와 배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배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냐? 국민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뭐 대통령이 선거에 뭐 다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뭐 공천을 주었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분들이 주장해야 할 의리와 그런 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의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임금에 대한 충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이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은 네. 대통령에 대한 충성보다는 네. 그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고 친박이 국민을 배신해서 지금 이 탄핵을 받고 저런 지금 패가 말하자면은 거의 당이 해체 지경에 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청원 의원이 8선이나 그 네.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대의 기관으로 활동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네. 저로서는 적절치도 않으려니와 참 8선 의원답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갔던 친박인데요. 오늘 의원총회는 마치 태풍전야 같은 정면 충돌의 분위기에 감돌았습니다. 결국 70에서 8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정현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신이 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마디의 거의가 나는 것을 보여줘서 많은 거의들이 그런 꿈을 가고 벽을 깨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2년 동안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거의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저 이정현, 저를 주적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정현이가 주적입니다. 돌 던져주시고 저를 비난해 주시고 주적으로서 어떤 희생 또 어떤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비난, 돌팔매 다 받겠습니다. 내게 돌을 던지라. 이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저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친박 의원들도 지금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도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인간 이하라는 표현까지 쓰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폐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방금 우리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의총에서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뭐라고 하면 조원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굉장히 강성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는 절대 없다. 마치 조원진 최고위원이 본인이 새누리당의 주인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당신들 봐줄게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비난 시선. 예를 들어서 그 이름만 거창한 친박 모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제 원부는 30몇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는 허수로 봐야 됩니다. 왜? 네. 비례대표는 당을 떠나는 순간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7분 중에서 뭐 비박 한 2-3명 빼면 대부분이 친박일 텐데 그러면 37분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진짜 친박 핵심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모임도요. 슬금슬금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한두 분씩 빠져나갈 겁니다. 왜? 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대통령을 따라갑니까? 저는 언젠가는 친박 세력이 확실하게 새가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출당을 시키는 겁니까? 나오시기 전까지는 윤리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시는 걸로 알려졌죠. 예, 그런데 이제 그날 12일 날 저녁의 회의에서는 네. 사실상 탈당 권유 그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탈당 권유가 뭐냐면 이제 그 위에 제명인데 탈당 권유도 일단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최고위원회가 비토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심사 요구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명을 그냥 새로 갖다 넣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 무리한 수를 뒀는데요. 근데 네. 저 김무성, 유승민을요 윤리위원회에서 그건 제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제명해봐야 현역 의원은 여기 뭐 진호 의원 계시지만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제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3분의 2가 김무성, 유승민을 제명시키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선심 쓸 필요도 없이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당원이니까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자기들이 친박이니까 자기들이 비토를 하면 되는데 그 부담을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윤리위가 떠나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무리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20일 이전에 그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는 7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거는 머리를 써도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잘못 쓰시는지 참 네. 제가 답답했습니다. 예. 만약에 제명을 해주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신당을 만들 텐데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인 대구 사정 때문에 탈당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심성이 한순간에 친박이 걷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뭐 오히려 비박들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알은 거죠. 알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좀 이렇게 유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론이 아마 따갑게 몰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도요. 친박계로 불리는 이완영 의원 간사 자리 집어던지면서 청문회에서 이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이게 또 여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제가 전해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예.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이완영 의원이 네. 상당히 뒤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야당 그 의원들의 지적이 이완영 의원이 삼성그룹의 몇몇 분들의 그런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네. 반대를 했고 또 이 청문회의 원활한 네.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뭐 아.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제 간사회의에서 논의되다가 네. 이렇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뭐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가 얘기를 해서 본인이 네.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완영 의원이 좀 욕을 먹어도 말하자면 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도 싸다 그런 뭐 여론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완영 의원이 지난번 1차 청문회 때도 그 재벌 총수들 몇 분들 그 뭐 노세하고 나이도 드시고 또 뭐 건강도 안 연로하시니까 좋으시다니까 먼저 보내드리자 미리 했죠. 보내드리자 뭐 네. 이런 쪽지를 또 위원장한테 김성태 위원장한테 보내가지고 또 비난을 받았는데 네. 이완영 의원 하시는 거 보면은 질의 내용도 뭐 송곳 질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무슨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고 또 이런 그 국정조사라는 이렇게 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좀 어깃장 놓는 듯한 그런 행태를 좀 보이신 점이 시청자들이라든가 또 네. 우리 국민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오직해야 네. 18호씩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다소 격앙된 또 뭐 좀 지나칠 만큼 감정이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뭐 네티즌들이 네. 뭐 많은 또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완영 의원이 일단 새누리당의 간사 자리를 물러난 건 정말 잘 됐습니다. 박수 아, 쳐주고 그래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왜 비판받냐면요. 아까 저도 똑같이 뭐 욕설 이런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왜 저분이 문제가 있냐면 저분이 간사입니다. 새누리당의 국조 간사인데 저분이 장시호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장시호 씨가 처음 왔는데 질문해가지고 장시호 씨 답변이 그겁니다. 자, 뭐 검찰에서 뭐 이미 밝혔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또 네. 그다음 똑같이 검찰에서 뭐 조사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안 합니다. 네. 저것 때문에 인터넷이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은요 국회의원 됐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번에 저분이 실시간 검색어에 1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가 저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 이 정도 국민의 그 민심도 모질른 분이 새누리당 간사라니. 그래서 저는 저분 오늘 어쨌든 그동안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간사 자리 사퇴한 거 잘했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내대표 경선까지 한번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비박 의원들은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TK 쪽에서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의식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PK 지역에서는 이미 더민주가 33% 이상 나오면서 네. 새누리당을 헐 앞서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직 TK 지역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지역구에 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대구 TK라는 지역 기반이거든요. 네. 지역 기반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보수 개혁을 자처하고 보수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이라는 그 두려움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네. 일정 정도의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유승민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그런 탈당이랄까 뭐 분당과 관련한 유승민 의원의 행태를 보면은 저분이 큰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네. 정치 공학적 셈법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을 뭐 좀 손질하고 문패 네. 갈고 기둥 바꾸고 벽지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러한 국민의 대세와 민심의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텐데 자기 그 어떤 그 지역구랄까 또 자기의 그런 정치적 기반 네. 말하자면 TK라는 그런 좁은 틀에 갇혀가지고 그 이익을 네. 놓치기 싫어서 큰 대세에 따르지 못하고 큰 대세를 주도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유승민 의원이 대권 후보로서 네.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갈 만한 정치 지도자인가 하는 네. 데 대한 회의가 저는 상당히 들었습니다. 아,
TK의 민심이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들에게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똑같은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여지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성남의 모란 가축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성남시장 자격으로 갔는데도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대선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얘기까지 하시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의 정신의식 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하고 모란시장 도축 얘기할 때 마하트마 간디가 나올지는 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에 말을 아주 독하게 한달까 네네. 아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그다음에 지지자들로서는 열광적인 그 지지를 받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부터는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때죠. 네. 그 이제는 장래의 미래의 정치 리더로서 정치 네. 지도자로서 또 대통령감으로서 아주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다음에 또 지성적인 느낌, 네. 뭐 이성적인 느낌 이런 것을 주는 그런 리더로 이제 다시 스스로를 네. 이제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선 이름을 얻을 때까지는 어쨌든 튀어야 되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 우리 언어를 김은혜 앵커는 언어를 다루는 분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계속 방송하시면서 그랬는데 그걸 우리 말을 아껴야 되는데 네. 우리 정치가들은 말을 안 아끼는 것으로 그 국민들한테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말을 험악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 말을 미국 사람이 아껴주겠습니까? 독일 사람이 아껴주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아껴주겠습니까? 네. 우리 말을 우리가 아껴야 되고 우리 혼이 들어있는 게 바로 말인데 앞으로 말이죠. 물론 튀는 것도 좋은데 이재명 시장님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우리 말을 이제 고급스럽게 하는데 격조 있게 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같이 저렇게 말이죠. 예, 저는 아니 이제 먼저 독설이 있던 새누리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이죠. 다만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벌써 시장하신 지가 6년 네. 재임하고 계시거든요. 모란 시장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픈 그 공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도축도 있고 살아있는 개나 돼지, 고양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이제 혐오적인 시설인데 사실은 6년간 시장하면서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당신이 시장으로 있던 그 동네에 이 모란시장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대선을 할 거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아픈 곳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그런 행보를 하나 보였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지금 전 대표하고요. 네. 반려동물을 같이 하는 국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대선 주자로서 가야 될 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된 행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요,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진짜 성남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자기가 보살펴야 될 지역인데, 네. 근데 기자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걸 보면요, 어쨌든 문재인급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막 밑까지 치고 나왔다. 그리고 묘한 것은 이 성남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교롭게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6주 동안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습니다. 조금. 네, 네, 왜냐하면 주춤했죠. 계속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걸 뭘 네.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마어마하게 강적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분이 지금 좀 꺾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콘텐츠다. 그러면 네. 지금 콘텐츠를 갖다 강화해서 덤비면요. 저는 오히려 야권의 대선 캠페인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시장의 저런 행보는 적어도 박수 쳐줄 일이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재명인가? 기득권층, 그러니까 정치권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아까 새누리당도 잠시 우리가 사정을 들여다봤지만 반기문 총장이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신선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 1월쯤에 반기문과 이재명이 붙는다면 좀 재밌는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이제 함께 해야 할 동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반문은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을 품을 정도로
비약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함께할 동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 전에 비문연대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벌써 했다가 반문연대인가 그걸 했다가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일종의 무슨 정치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1등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끼리 힘을 합쳐갖고 1등과 대적해보자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였고 그런 것이 자칫하면은 구태, 소위 말해서 서로 정치 연대 내지는 합종 연행하자는 그런 구태로 네. 비춰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문재인 대표도 우리 동지다. 네. 같이 경쟁하는 것이지 우리 전쟁하는 것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신한 이미지와 네. 반기득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에 성공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네. 앞서 몇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진짜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정책적 콘텐츠랄까 네. 경험과 경륜 이런 것들이 우러나야 하는데 오늘 성남시장에 가서 이런저런 거 했다는 것도 보면 하나의 이미지 정치의 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어떤 그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해져 있는데 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인재, 박찬종, 네. 김두관, 안철수, 문국형 네. 이런 분들이 초반에 상당히 상승세를 가다가 꺾였고 지금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네. 왜 그랬느냐? 이미지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촛불 민심을 타고 촛불 민심 속에서 하야 또 탄핵, 구속, 촛불 민심과 부응하는 거기에 영합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는데 그러나 정말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21세기 이런 뭐라고 합니까? 기술 혁명 시대. 네. 또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이런 시대에 과연 저분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직 매우 미흡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칫하면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행정가였어요. 그것도 봐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말씀해 당연히 주시죠. 그렇죠. 그런 면도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란시장을 방문한 것이고요. 어떤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책을 냈다는 걸 호소하는 네. 정책적 이미지 전략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 반문 또는 비문으로 한번 한 우산에 모이보자 이렇게 살짝 찔른 거죠. 문재인 네, 대표를. 그렇죠. 찔렀는데 반응을 문재인 대표가 했으면은 이게 아마 대응이 달랐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을. 그런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거꾸로 충남지사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철학과 원칙이 없는 안희정 연대는 지사요. 안 된다. 네. 안희정 지사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발을 뺀 거죠.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자기의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긴밀한 전략 전술을 채택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네네. 짤막하게 붙이면 아까 내가 여러 사람들을 거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시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기득권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소 참신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대한 경도랄까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경문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도 일시적인 그러한 지지율 상승이나 인기를 누리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거품으로 다 드러났기 네. 때문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그분의 네. 어떤 그 참신성이라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왜 대통령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감안한다면은 제대로 된 검증 정말 능력이 있는지 국가를 네. 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영합하는 그런 촛불에 영합하는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늘로써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 메뉴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재인 고구마, 이재명의 사이다, 박원순의 한상 차림, 안희정의 물리지 않는 밥을 오늘 얘기하던데요. 두 분이 보실 때는 어느 분의 음식류가 좀 낫던가요? 네, 이것도 아까 고 교수가 말씀하셨던 이것도 일종의 이미지 정치인데 네.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다. 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네. 저런 속에서 이제 그 이미지에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이미지 네. 정치는 좋은데 이제는 시대가 옛날 고구마 따지고 사이다 따지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는 미래를 우리 그러지 않아도 미래 먹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는데 좀 그런 미래형 이미지를 스스로 좀 만들어 가야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언제적 고구마를 들고 나오고 무슨 한상 차림? 네. 밥? 이제 제발 그에 좀 벗어나서 좀 더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좀 나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걸 보면요, 일단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은 게 네. 사이다와 고구마는요, 지금 TV 보면 알지만 사이다가 원래 좋은 겁니다. 네. 고구마가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억지로 이제 말싸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저 박원순 시장이 한상 차림, 뭐 쌀 이야기 하는데요. 또 인터넷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닭가슴살. 네. 몸에는 참 좋은데 매일 네. 먹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재미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이 말을 잘 새기면요.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가령 이재명 시장의 또 다른 음식 별명은 햄버거입니다. 네. 햄버거는 한꺼번에 먹기는 참 좋은데 어쩐지 몸에는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콘텐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물질들을 명품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고 네. 자 그러면 여기 고구마 문재인 전 대표는 고구마처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인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게 뭔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음식으로 하는 비유는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또 음식과 비교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판이 참 새누리당이 힘들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은요. 이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정유라 씨의 묘한 연결고리가 이분에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임순 순천향대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 정유라 씨 아들도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도 이분 손에서 나왔다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매개가 됐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래서 한 10년. 10년. 네,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소재지를 찾았다고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나머지 두 사람 이제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수석은 본인 스스로 네. 민심의 이 압박이 얼마나 크다는 걸 스스로 느껴갖고 이제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동생까지 나와서 언론과 동생까지도 인터뷰하더라고요. 인터뷰로 그러니까 모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20일 청문회에 나가겠다. 네. 나름대로는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청문회 나가도 한 1, 2차 하는 거 다 받고 3차도 이제 그래요? 4차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약점이고 이런 청문회 의원들의 수준까지도 지금 다 파악했으니까 네. 나름대로 방패를 확실히 갈고 닦아놨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씨의 소재를 독일에서 파악했다고 하는데 네. 저분이 아주 이 세월호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고 미국까지 또 그 네. 신모데이를 만나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분 얘기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안민석 네. 의원이. 그런 점이 좀 의구심이 듬글기는 합니다만은 독일에서도 지금 어디가 있다고 해서 제보를 받고 그 독일에 있는 열혈 또 우리 네. 교민들이 찾아러 갔는데 또 어디로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디 정유라 씨가 어떤 집이라든가 네.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 나타난 것 같다 차를 타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가 달라서 네. 독일에 있다가도 옆에 네덜란드도 가버리고 스웨덴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유럽 그러니까요. 사회니까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어쨌든 네. 검찰이 왜 정유라 씨는 빨리 소환을 안 했는지 지난번 하지만 이제 특검에서 빨리 소환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라 네. 씨에 대해서는 전에 그 관련 변호사도 오라고 언제든지 오겠다 지금 연락이 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오늘 필러 시술, 이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필러나 아니면 성형 시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뻔했는데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도 이제 보였다라는 의혹이었는데 하나같이 다 본인들이 안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렇죠. 놓은 건가요? 최순실 예, 씨가 뭐 놓은 건가요? 아마 유령이 넣은 듯한데요. 네. 이렇게 놓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할 때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에서 이제 피가 나오면은 그것이 멍든 자국으로 나온다는 게 이제 사진으로 통해서 여러 개 증명이 됐고, 네. 김영재 그 의사도 그걸 이제 시인을 했죠, 오늘. 네.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자기는 청와대 여러 번 불려는 갔다. 네. 근데 이제 불러서 갔는데 갈 때는 뭐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자기를 오라 해서 갔다. 그럼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술을 한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을 때 그 시술 의사를 불러서 그 네.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요구하는 건데 시술하지도 않은 다른 의사를 부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아무래도 김영재 원장님이 뭔가 좀 거짓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의혹은요.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재, 김상만 두 원장은 프리패스, 그러니까 신분증을 안 내보내고 그냥 들어간 걸 갖다 실토했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 피를 뽑아가지고 김상만 원장한테 갖다 줬다는데 누가 피를 뽑았는지 주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자, 이게 대통령을 건강하는 청와대 시스템입니까? 정말 실망했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자,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 피자국을 얘기할 때 대통령께서 테러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의사가 만약에 시술했다면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거는 조금 인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시술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건강 과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갑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던져주시고 저를 비난해 주시고 주적으로서 어떤 희생 또 어떤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비난 돌팔매 다 받겠습니다. 내게 돌을 던지라. 이 신앙에서 나온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저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친박 의원들도 지금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도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인간 이하라는 표현까지 쓰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폐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방금 우리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당을 가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 의총에서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뭐라고 조원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굉장히 강성발을 많이 했는데 네. 김무성,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는 절대 없다. 마치 조원진 최고위원이 본인이 새누리당의 주인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당신들 봐줄게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어떤 비난 시선. 예를 들어서 그 이름만 거창한 친박 모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제 원부는 30몇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는 허수로 봐야 됩니다. 왜? 네. 비례대표는 당을 떠나는 순간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7분 중에서 뭐 비박 한 두세 명 빼면 대부분이 친박일 텐데 그러면 37분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진짜 친박 핵심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모임도요. 슬금슬금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한두 분씩 빠져나갈 겁니다. 왜? 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대통령을 따라갑니까? 저는 언젠가는 친박 세력이 하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저분들이 주장해야 할 의리와 그런 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의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임금에 대한 충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이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은 네. 대통령에 대한 충성 네. 보다는 그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고 친박이 국민을 배신해서 지금 이 탄핵을 받고 저런 지금 패가 말하자면은 거의 당이 해체 지경에 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청원 의원이 8선이나 그 네.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대의 기관으로 활동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네. 저로서는 적절치도 않으려니와 참 8선 의원답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갔던 친박인데요. 오늘 의원총회는 마치 태풍전야 같은 정면 충돌의 분위기에 감돌았습니다. 결국 70에서 8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정현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신이 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마디의 거의죠. 나는 것을 보여줘서 많은 거의들이 그런 꿈을 가고 벽을 깨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2년 동안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거의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저 이정현, 저를 주적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정현이가 주적입니다. 실수가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럼 그 실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인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친박 비박이 되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저 당원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친박 비박이 모여서 저렇게 의원총회라는 한 총회 안에 저렇게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저기서 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네. 예. 아니 뒤로도 친박 쪽에서는 이제 비박과 같이 못 간다. 이제 나갈 테면 나가라. 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새누리당이란 이름에 어느 쪽에 저 합치고 뭐 서로가 이해하고 뭐 같이 화합하고 그건 이미 네. 저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할 거니까 네. 이참에 말이죠. 이참에 아니야. 진작에 그랬어야죠. 새로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집을 지어야지. 지금 집에 있는데 그 문짝 고치고 무슨 뭐 기둥 하나 갈아 끼우고 이래서 해결을 될 수 있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새누리당의 서충원 의원은 이제 저는 8선으로 만족한다. 최순실의 남자로 찍힌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이제 장형으로 다시 거듭나시던데요. 참 서청원 의원 8선 의원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가장 선수가 높은 의원 아닙니까? 뭐 참 그런 의원으로서 지혜를 좀 잘 네. 보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네.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리와 배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배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냐? 국민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뭐 대통령이 선거에 뭐 다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뭐 공천을 주었다고. 네, 정가 소식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장 던지신 분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제 방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 방송가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좀 새누리당의 여러 내막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리위원장 던지시고 새누리당은 이제 비박계의 출당을 위해서인지 윤리위원 여러 명을 다시 신임을 해서 붙여 넣던데요. 가시는 길에 안 잡던가요? 마음속으로 빨리 갔으면 해서 네.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왜 잡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무엇보다도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치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는 갈라서는 형국으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박계는 여전히 똘똘 뭉쳐서 말의 수위는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서청원 의원까지 말이죠. 우리가 실수는 좀 할 수 있지만 나라까지 이렇게 우리가 팔아먹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진태 의원하고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나라를 팔아먹고자 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데 근데 방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로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사회가 네.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면 서청원 의원도 스스로 나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다음에 확실하게 새가 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출당을 시키는 겁니까? 나오시기 전까지는 윤리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시는 걸로 알려졌죠. 예, 그런데 이제 그날 12일 날 저녁의 회의에서는 네. 사실상 탈당 권유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탈당 권유가 뭐냐면 이제 고위의 제명인데 탈당 권유도 일단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최고위원회가 비토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심사 요구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명을 그냥 새로 갖다 넣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 무리한 수를 뒀는데요. 근데 네. 김무성, 유승민을요 윤리위원회에서 그건 제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제명해봐야 현역 의원은 여기 뭐 진호 의원 계시지만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제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3분의 2가 김무성, 유승민을 제명시키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선심 쓸 필요도 없이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당원이니까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자기들이 친박이니까 자기들이 비토를 하면 되는데 그 부담을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윤리위가 또 하나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무리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20일 이전에 그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는 7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거는 머리를 써도 어떻게 저렇게